똑같은 동기생이고 대통령했던 노태우랑 비교해보면요. 같이 모셔봤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아서 얘기합니다. 같은 육사 출신인데 전두환과 노태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전두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여전히 살인마로 앞에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11월 23일이 되면 돌아가신 지 3주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원했던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휴전선 어느 한 귀퉁이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도 연희동 집에 옥합 단잔의 영면에 계십니다. 이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는요 정말 대우각성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 이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김영삼이 김대중이는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다 묻어놓고 전두환 대통령 왜 묘도 못 쓰게 하는 겁니까? 국방부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신원식이 육사 후배 아니야? 국방부 장관 다 육사 후배들 아니야? 근데 걔들보다도 지금 11기 뭐 38기 37기니까 엄청 선배죠? 그런데 육사는 그 정도의 정신도 없는가? 서울대학교에 온 개망나이들 쓰레기들만 있어도 안 된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4년이나 나라에서 돈 받아먹고 공짜로 평생을 갖다 군복 받아먹고 월급 받아먹고 온갖 혜택을 누린 자들인데 육사 출신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시고 아직도 저렇게 집에 계시는데 뭐하고 이제 처자빠졌냐고 진짜. 자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전두환이 왜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도자인지 오늘 좀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경제 도약과 부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테러 즉시 북한과의 전쟁에 돌입하거나 복수를 선택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보복보다는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두환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상황을 우회적으로 돌아가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어떠한 험로를 만나더라도 주저없이 그대로 돌파해버리는 무인다운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경제가 위기에 있음을 깨닫고 주저없이 경제 돌파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고지를 향해 온몸을 그대로 던져버리는 처절한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몰려드는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목표하는 한 점만을 바라보는 집중과 투지 그리고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하여 전두환 그는 최선을 다한 뒤 결과에 결코 후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던 거죠. 전두환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째가 경제 발전이었고 두 번째는 단임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두환은 경제라고는 봉급 봉투 한번 만져보지 않은 청맹관이 문외한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의 전형적인 무인으로 오직 군전력과 전투로만 단련된 특히 특수전에 대단히 단련이 많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 것 이외에는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취미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을 뿐이었겠죠. 똑같은 동기생이고 대통령했던 노태우랑 비교해보면요. 같이 모셔봤던 사람들은 입을 이구동성으로 모아서 얘기합니다. 같은 육사 출신인데 전두환과 노태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자, 그런 전두환은요. 이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용인을 할 줄 아는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는데 바로 전두환을 보좌했던 김재익 경제수석 아웅산 테러에서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이 김재익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을 믿고 경제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여러분들은 소신껏 마음 놓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두환은
이런 말로 김재익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 내각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익 경제수석도 이런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과 후원을 받들어서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참으로 어렵게 시작해놓은 경제수입니다. 경제 발전에 쓸 시종잣돈 마련하기 위해 월남 파병 군인들의 월급까지 경제 건설에 동원될 정도였고, 한일 회담을 통해 받은 배상금으로 겨우겨우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만들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마련한 적은 재화를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의 꿈과 결단에서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을 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경제라는 이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나는 야당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진위가 불분명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자 경부고속도로 공사판에 누워있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사진이죠. 김영삼, 김대중 둘 다 부정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지만, 그러나 이 사진은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초선을 까는 그 시작점에서 반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만큼은 매우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진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어졌던 국가의 부유함을, 국부를 탕진하고 말아먹었던 자가 바로 김영삼이고 김대중이고 그러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두환 시대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극심하였습니다. 전두환은 80년 9월에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등용합니다. 김재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인기도 없고 기존의 세력들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의 다짐을 받아들이고 김재익에 대한 신뢰를 약속하였습니다. 전두환이 경제에 관해선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한 이 말은 바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한 말이었어요. 전두환은 김재익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고, 그리하여 경제에 관한 그 누구도 심지어 삼허라고 했던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조차도 김재익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로부터 김재익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이에 대해 경로하면서 허화평과 허삼수 두 허씨를 청와대에서 내보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두환은 경제를 최우선 절대선의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각한 뒤 전두환의 가정교사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경제학, 경영학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김재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새벽까지 강의를 듣곤 하였습니다. 김재익은 하얀 종이에 경제 자율화와 안정화의 그림까지 그리면서 전두환을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의 경제, 경영학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관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제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목이 좀 마릅니다. 향기를 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마시는 건요, 물처럼 보이자 물이 아니고 향기입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50 초기 벼랑 끝에서 시작한 경제는 전두환 집권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경제 전망은 기분 좋게 어긋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물가까지도 안정되었습니다. 성장, 물가, 국제 수지라는 이른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던 것입니다. 먼 나라 얘기 아닌 바로 30년 전
전두환 대통령 시대 통치 시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재익은 아웅산 테러 현장에서 산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두환은 경제를 물가 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익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화공업, 통폐합 등 각종 개혁 작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오일 쇼크의 심한 흉작이 겹쳐 물가가 폭등하고 민심은 흉흉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한자릿수 물가 안정 정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무리한 일도 많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지만 한자릿수의 물가는 달성이 되고 경제 체질은 강화되었습니다. 때마침 도래한 삼저의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고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는 최대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호호 경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을 향한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행되는 북한 괴뢰도당의 도발은 강력한 반공 통치로 막아내었고 전두환은 나라 경제 회복과 도약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전두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식도 날로 개선되어 갔습니다. 교육은 그 목표를 잃지 않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번영은 실로 전두환 통치 시대의 백미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1980년 86 아시안게임과 1988년 88 서울올림픽 같은 세계사적인 업적도 있었습니다만 경제의 발전과 완성이야말로 민족사적인 대업적, 대성공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이루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G20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전두환 경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3차에 걸쳐 성공리에 끝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어렵사리 구축해온 중화공업마저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집권 3년 후 1983년에서 1984년 GNP 성장률은 10.2%, 도매물가 상승률 0.5%, 저축률 26.6%를 기록하게 됩니다. 중화공업은 성장주도 산업으로 부상하였고 반도체, 컴퓨터 등 신기술 제품이 양산체제로 돌입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 포니, 엑셀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민 총생산이 급속하게 성장하여 매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고 1인당 GNP가 1987년 3,000달러를 넘어서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것도 경제 성장의 한 징표였습니다. 자,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각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하고자 취업 박람회를 여는 등 대학가는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교사들이 부족하게 되자 단기 양성과정을 거친 비사범계 출신들도 교단에 서게 됩니다. 먼 섬마을이나 벽촌으로 발령이 난 교사들은 아예 부임조차 하지 않고 기업으로 나갈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흥, 발전이라는 말이 실감날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했던 전두환이 이끈 50시대의 경제는 전두환 리더십의 결과였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두환 시대 경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자료를 요약해 봅니다. 소매 물가 상승률 80년 29%, 82년 7.1%, 83년 3.4%, 85년 2.5%입니다. 외채 및 외채 잔해 79에서 81년 3년간 외채 2배 증가, GNP의 50%를 초과하고 세계 4위의 채무국이 되었습니다. 86년도 24억 불이 감소되어 468억 불이 되고 1987년엔 356억 불로 외채가 줄어듭니다. 경제성장률입니다. 1980년 마이너스 5.6%, 81년 6.6%, 82년 5.4, 83년 11.9, 84년 8.4, 85년 12.3, 86년 12.92, 87년 12.97, 88년 12.42%로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국민저축률 역시 80년도 20.8%에서 85년도에 28.4%, 86년에 32.5%, 87년에 37%로 증가합니다. 국민총생산 1980년 630억 불에서 87년 1360억 불. 이미 이때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와 같은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800억 불을 달성을 합니다. 1인당 소득은 80년도 1600불, 87년 3218불, 88년 4300불을 달성을 합니다. 무역은 82년도 국산 승용차 포니가 최초로 미국에 수출되고 84년도에 엑셀, 프레스토가 미국에 대량 수출되면서 1987년 세계 12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상수지 보겠습니다. 80년 마이너스 53억 불, 81년 마이너스 45억 불,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82년 마이너스 26억 불, 83년 마이너스 16억 불, 84년 마이너스 14억 불, 85년 마이너스 9억 불, 86년도 드디어 플러스 46억 불을 달성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전두환 시대에 드디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풍요로운 복지정책이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 성과에 대해서 훗날 전두환은 이렇게 담담하게 수레를 합니다. 나는 내 일상을 통틀어서 1986년이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됩니다. 취임 초에는 나라 형편이 어려워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는데 6년 만에 국제 수지가 흑자라고 하니 꿈만 같습니다. 나는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물가를 한 자릿수로 없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가를 한 자릿수로 정착시킨 가운데 12.5%라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사상 처음으로 국민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긴축 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잘 협조해준 모든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의 진솔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우연히 했다는 말이 있을 수 없듯이 경제는 부단한 노력의 결정체이고 산물인 것이죠. 전두환의 노력과 투지, 불굴의 집념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엄청난 국방비를 부담하면서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해야 할 놀랍고도 위대한 성취라고 하겠습니다.